네, 수요일은 수급킹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제 좀 크게 반등했다가 오늘 갑자기 쭉 빼버리니까 힘도 같이 빠지는데 미국 물가 쇼크의 시장 변동성이 좀 앞으로 커지는 걸까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물가 쇼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저께 좀 세부 항목을 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주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졌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음식료 값이랑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반영되기까지 조금 시차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 또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거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식품가든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 원재료는 다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음식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어저께 컨센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지난번 대비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둔화로 가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에너지가 크게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CPI가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지금 해지성 매물이 미증시에서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밤 미증시가 한 번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해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강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줬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오늘 올라온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던 위치가 코스피가 한 2,420포인트 근처가 되는 건데 이 위치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차트 나오네요. 오늘 고가 자리가 2,418포인트고요. 어제 저가 라인이 시가가 2,418포인트입니다. 어제의 시가와 오늘의 고가가 똑같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갯발생된 부분만 좀 채워놓는 모습만 보였었고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현물을 샀다거나 그렇지 않고 단지 파생해서 선물을 좀 사면서 또 코로션을 사면서 지수가 올라간 것이지 어느 업황적으로 돌렸다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모습 봤을 때는 오늘은 그냥 약간 개파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를 파생해서 만든 것이고 뭔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장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좀 변고점이 될 만한 것들은 FOMC에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CPI 때문에 그 우려감이 그냥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FOMC에서 강력한 발언이 나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OMC 끝나고 나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가면서 그 다음에가 50pp가 나올 것이고 이제 막판 연말로 갔을 때 25에 대한 가능성이 50pp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약간 조금 더 긴축이 강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치들을 좀 보면서 또 지금 CP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컨센보다는 잘 나왔지만 아마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비를 조금 잘 넘어가주면 3분기 시작 때까지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은 맞으니 좀 경계감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곡점은 다음 주에 있을 FOMC고 또 오늘 밤 뉴욕 증시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수급킹들의 선택을 받은 오늘의 수급킹 섹터 어떤 건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꼽으신 오늘장 수급킹 섹터는 애플 관련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4이 공개가 되면서 주목을 맞아요. 많이 받고 있죠. 아이폰, 그치, 애플에서 아이폰 자체가 지금 14가 워낙에 사전 판매량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사전 예약 자체가 워낙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그러면 이제 사전 물량이 워낙 좋으니까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을 5% 이상 증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부품사들에서의 부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들이 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물론 대장주였던 LG 관련 쪽은 좀 내려갔지만 뭐 BH나 자화전자나 아니면 뭐 오늘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는데 애플 관련 벤더사들은 좀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라고 봤을 때 BH 쪽이 또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좀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폰 14 같은 경우 말고도 내년에 이제 15가 나올 텐데 15 자체도 스펙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벤더사들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년에 이제 XR 기기가 새로운 게 내년 초에 발표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초에 나오게 된다면은 양산 자체가 올 연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애플 관련 벤더사 특히나 뭐 기판 쪽이나 카메라 소형 모드 쪽이나 이쪽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하반기에 될 거라서 결국 하반기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플 관련 벤더사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에지 관련 종목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BH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BH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마이너스 1.6%인데 양봉 마감이었었고 지금 어저께 시가 또 다 회복하면서 올라가줬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BH라는 종목은 만약에라도 밀리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면 오히려 한 번씩은 좀 1차 매수라도 하면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은 내년도가 되게 좋아질 종목들인데 막판에 올리면서 끝났단 말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애플로 진납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한 기업 LG그룹사한테 들어간 다음에 그 LG그룹사가 애플로 들어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G그룹사가 커지게 되면 하이브리드는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올라갔던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식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루머가 좀 돌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는데 결국은 XR 기기 쪽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뉴프레스를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들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연말로 갈수록 XR 기기, 결국에 신사업 쪽 새로운 기기로 들어가는 제품들 쪽은 영업이익이 새롭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도 이런 XR 기기와 밀접한 종목들을 보신다면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은 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킹 섹터로 애플을 꼽아주셨습니다. 아이폰 14에 더해서 최근 이슈를 받았던 XR 기기까지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꼽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이 어떤 건지 저희가 공개를 하기 전에 리뷰를 더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공개해 주셨던 통신 장비주 RFHIC가 지금 일주일 만에 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뭐 시장이 밀려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RFHIC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RF 머티리얼즈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 쪽을 통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가 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음봉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목요일과 어제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또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 좀 밀렸지만 3분기 실적은 또 괜찮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었던 조인트 벤처 이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니까요. 조금 밀려 있지만은 뭐 만약에 좀 갖고 있다거나 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밀렸을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편입했던 RFHIC에 대한 리뷰 들어보셨고요. 또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는지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수급 킹 종목, 킹 받는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꼽아주셨어요. 킹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네, 종목 중에 이 종목을 픽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사실 애플 벤더를 본다면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원래 BH를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BH 자체가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서 그나마 좀 바닥에서 이제서야 좀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보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D 센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 종목이 애플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애플한테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애플 벤더사라고 불리는 LG 이노텍한테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LG 쪽에서 카메라 모듈 소형에서는 이 종목이 이 회사가 거의 뭐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객사가 LG 쪽 말고도 삼성전자도 있고 뭐 코엘이랑 샤프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좀 LG 관련 쪽인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아이폰 뿐만 아니고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결국 이제 LG 쪽에서 나가는 카메라가 많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듈 검사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XR 기기가 들어가는 건데 XR 기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다시 이 하이비전에서 하고 있는 검사 장비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 따르게는 내년도에 되면 이제 스펙이 좀 올라갑니다, 아이폰이. 네. 그에 따라서 뭐 TOF가 XR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다 적용이 된다면 역시나 거기서 또 가장 필요한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검사 장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가 또 2차 전지에서 그 검사 장비 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방 전지 쪽에다가 하나 검사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은 전기차향에 대한 검사 장비 쪽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쪽이지만 결국엔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또 신사업에서 검사 장비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벤더에다가 플러스로 신사업까지 더 커지게 되면 이 점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은 아직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가 3분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3분기는 물론 성장은 할 거지만 작년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3분기가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 4분기와 내년도를 봤을 때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조금 잡아놓으면서 3분기 실적 확인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꼽아 오셨는데 또 댓글에서도 대니님께서 킹받는 하이비전 시스템 주도주가 될 상인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BH를 따라가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디까지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매수 밴드로는 18,500원부터 해서 오늘 종가인 19,200원부터 조금 아래 19,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는 단기적으로 21,000원을 볼 텐데 21,000원을 넘어가는 순간을 보여준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정도도 나중에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니까 단기적으로 21,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아래짜리 여기 20선짜리가 이탈되는 17,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받는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앞으로 또 애플의 주도주로서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애플 섹터에 더해서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12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동국산업까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오늘 이 미국의 CPI 충격에 네이버, 카카오 종목들이 주가가 동반 하락했죠.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3%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체크해보죠. 폐배터리 관련주, 변동성 장세에서도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날 2,14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하기도 하면서 또 그렇죠. 상승 탄력을 받았죠. 내일장도 달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은이라고 붙이셨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게 되면 네. 결국은 기존의 주도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현대인소 이런 태양광도 올라가졌고 네. 그거 더불어서 방산주 약간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매떨이도 같이 올라가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주도 섹터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 결국 주도주가 죽지 않는 이상 시장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라도 폐배터리가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해서 크게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시장도 조정이 더 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성인하이텍은 조금 더 물론 위로 얼마큼 열려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네.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수급도 상업펀드가 매도가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불안감은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증시가 안 좋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하이텍은 좀 고가에 있고 위에 있지만
대표적인 패배터리 종목이고 지금은 시장의 또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라도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주도 섹터로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겠죠? 중장기로도 뭐 봐도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패배터를 봤을 때도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원체 또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와줬고 최근에 10만 원부터 지금 16만 5천 원까지면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그 의견 드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4위에 올라온 에코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시장 대비 정말 강했던 에코프로 이 성일하이텍처럼 패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도 네,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패배터리 쪽으로 많이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패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에코프로 비행 양극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자회사로는 또 전구체 종목도 갖고 있어요. 이거 양극재 원재료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데 양극재 원재료 갖고 있는 전구체 쪽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좀 리튬 관련 쪽이 이슈가 좀 괜히 많이 받고 네. 있잖아요. 그런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자회사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또 자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분 가치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인 성일하이텍이 세게 밀리면 네.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폐배터리가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에코프로도 여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리튬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고가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물론 14만 원대라는 저항 라인 때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지분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랑 상당히 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바닥권에 좀 있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른지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다 같이 묶어서 좋게 보십니까? 일단 에코프로는 여러 가지 연결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만 하는 회사거든요. 네. 결국 양극재에 대한 캐파가 필요한 건데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존 고객사에서 수주가 확대가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폐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그건 똑같이 에코프로처럼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하고 있는 부분을 코스모 신소재가 연결로 가져가고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다가 여러 가지 폐배터리도 있고 리튬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들이 지금 크게 이슈화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다만 시장 대비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기에서는 횡보를 할지라도 3분기 실적 때 앞두고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센서스 제시하고 기업 설명회 했을 때도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캐파를 좀 키워나갈 것이고 판매가 잘 될 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3분기 실적 앞두고서는 다시 한 번 더 양극재 섹터로서 에코프로 비행과 LNF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간 만큼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이외에도 이런 양극재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그 의견 주셨고 양극재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인 에코프로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로는 8위에 이름을 올린 더구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장에서도 16% 넘게 올랐죠.
애플이 청정 에너지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더구전자가 애플의 재생에너지 사용 협력사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청정 에너지 충전 기능이 뭐길래 이렇게 또 더구전자가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매니저님.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전부터 뭐 엑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뭐 이전부터 뭐 LG나 애플한테 뭐 선정은 받았던 종목이었다라는 게 새롭게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뭐 엑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최근에 SI 기기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또 새롭게 붙고 있는 게 약간 루머성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게 하나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나왔던 뭐 새로운 충전 얘기도 있지만 네. 2차 전지를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더구전자가. 네, 아직은 약간 루머성이긴 합니다. 네. 이게 아직 공식화돼서 뉴스가 올라왔다거나 어떤 뭐 공시가 올라왔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고요. 오늘 좀 어제부터 시장 내에서 좀 루머성 얘기가 돌았던 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부를 이전에 시켜놓고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올라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 보니까 보통 루머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기관들은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나 연기금 뭐 투신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얘기는 진짜로 뭔가 나올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보기보다 약간 밀리더라도 9,0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아놓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뭔가 공시가 뜬다거나 뉴스가 나오면서 가시성을 조금 더 보여주면 한 번 더 단기성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구전자가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 밴더들이 다 올라갈 때 유일하게 못 갔던 게 이 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같이 올라가줬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이런 애플 관련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주 관련 내용이 좀 붙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도 루머성으로 2차 전지에 관련 루머도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루머라서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늘 화제가 된 거는 좀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간 거니까 이게 좀 확인되게 되면 아마 그 셀 온이냐 아니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건 좀 확인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직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인 거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서 또 단기적인 모습을 좀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더구전자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수주 모멘텀을 안고 있는 더구전자 저희가 또 앞서서 애플 섹터 짚어볼 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말씀드린 2차 전지 내용까지 조금 뉴스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인 더구전자 그 의견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금강철강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로 인해서 철강 가격 급등,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금강철강 내일장 고입니까? 일단 금강철강은 그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내용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포항제철소 자체가 물론 지금 언론에서는 뭐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이게 지금 포항제철소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이게 성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포항제철소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지금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들 회사들도 다른 거래처를 뚫어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다모가 좀 피해도 볼 수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포항제철소가 약간 이제 중단 쪽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뉴스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반사수혜가 나타날 것이냐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진짜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약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들은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올라갔어요. 어제는 현대제철이 좀 올라가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현대제철이 장중에 무려 12%나 올라갔거든요. 네. 현대제철이 제가 12%나 올라간 거는 올해 처음 봅니다. 그 작년부터 따졌을 때도 이렇게나 크게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제철, 지금 철강 쪽에 조금 이슈가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대신에 어저께는 대형주가 올라갔다면
오늘은 이제 어저께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좀 크게 올라가줬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은 금광채광 이런 중소형 채광주가 올라간 건데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은 뭐 현대제철이 지금 올라갔던 것만큼 다 빼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동국제광도 올라갔던 거 다 빼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형 채광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이번 이슈가 단기적으로 소물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 추이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중소형 채광주들 뭐 오늘은 금광채광이 올라갔지만 다른 또 중소형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에서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채광주도 한번 단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급등한 금강철강 내일장 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성 이슈일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철강주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인스탑으로 내일장 전망해 드렸고요. 또 매니저님 오늘 밤에 또 무료 방송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도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장에 대한 약간 글로벌적인 업황도 그렇고 약간 글로벌적인 시장들 별로 안 좋게 바뀌었다라고 느끼실 텐데 일단 CPI를 좀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변곡점이 나타날 거리들이 좀 상당수 있긴 합니다. 일단 빠르면 오늘 밤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글로벌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볼 테니까 이런 시장들 체크 같이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더 좋을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40분입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수급킹 함께 하셨고요. NBA 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